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세돌 구단이 어제 마침내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 의지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이런 의지는 결국 1202개의 CPU를 가진 슈퍼컴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능력보다는 특정 권력 의지가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조차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깜깜이 선거, 이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과정이 될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에어의 이름으로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이겼어요. 예? 네, 어제 저도 내내 이 바둑 보고 있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바둑 좀 두세요? 아니, 잘 못 둡니다. 근데 어제는 좀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겼구나. 참 잘 됐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죠. 네, 이세돌 구단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일승이다. 이 3패를 당하고 일승을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많은 격려 덕분에 한 판이라도 이긴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세돌 구단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알파고가 두 가지 약점을 노출한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그 100보다는 흙을 힘들어한다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가 나왔을 때 이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랬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 마지막 대국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 흙을 잡고 이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이 알파고가 이 백한테는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흙을 잡고 이기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맞습니다. 건데 어쨌든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알파고가 좀 상당히 어이없는 수를 많이 뒀는데 이거 구글이 일부러 흥행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프로 기사라면 도저히 둘 수 없는 수를 그 알파고 한 3번 정도 뒀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의의 수냐? 예. 정말 그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작점이냐? 예. 말이 안 되는 수냐? 이제 이게 왔다 갔다 그런 하는데요. 거죠. 예. 네, 그 예상치 못했던 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거 구글이 흥행을 위해서 어쩌면 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알파고의 개발자인 그 데이비드 실버 박사. 인위적인 조정은 가능하지만 네 차례 대국 모두 같은 시스템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구글이 이 세기의 대국에서 그 승률을 조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되는데요. 네. 지금 500전 499승이거든요, 알파고가. 네. 딱 한 번 진 게 어제 이세돌 구단한테 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 저거 하려면 승률 저거 하려면 한 300대 200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물론 당연히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 음모론이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예. 자, 그리고 이 정치권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치권의 판세 읽기. 이거 알파고라면 어떻게 할지. 전 공천을 알파고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새누리당은 어제 밤까지 계속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제 김무성 대표. 예. 그리고 를 비롯해서 이제 서청원, 이인재 의원 등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 전원 이 경선 대상자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 살생부 판문과 그 윤상현 그 막말 파문의 그 진원지기도 했던 아무튼 김무성 대표의 그 공천 문제 일단 일단락이 됐죠. 예.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그 삼선 중진인 그 강길부 박대동 의원에 이어서 이 길정우 이희재 의원 그리고 그 박성호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로 이 지역구에 도전했던 그 김정록, 윤명희 의원 모두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천 탈락을 결정을 했겠지만 이재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게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이인재 의원이 아니라 이재 의원입니다. 이재 의원입니다. 네. 저 강해동의 삼촌이죠. 강원동의 삼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다. 이래서 공천이 안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달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새누리당 현재 그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그 208곳의 공천을 이제 끝냈고요. 네. 남은 곳이 45곳. 이 가운데 대구가 아직 11곳이 남았습니다. 예. 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그 수성갑 아니 이제 결정이 됐죠. 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이 14일 그러니까 오늘은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대구 수도권의 우리 당 강세 지역은 그 비례대표와 비슷한 자리라면서 그나마 공천에서 당의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 대구와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대거 불가리를 그 시사한 발언으로 익혀지는데 과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비박계로 그 김무성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김정태 의원, 서울 강서을이죠. 김학용, 경기 안성, 또 그 박민식 의원, 부산 북강서갑 의원도 역시 경선 여부조차도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들 지역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초미의 관심사는 누구냐?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데 오늘 예. 그 이제 동아일보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그 윤상현 의원 이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어제 아직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됐었죠. 아니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할 게 못 되죠. 왜 불출마 본인의 의지에서 하는 본인이 거고. 이제 밝히겠다는 그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은 뭐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려보겠다. 예.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또 야권 연대 문제를 놓고서 지금 국민의당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김한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네. 결국은 그만두는 모양이에요.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받아들이겠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사실상 그 김한길 위원장과는 그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결별을 선언한 셈인데요.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천정배, 김한길 두 분의 그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예. 이 정치인들끼리 지역구를 주고받는 방식의 그 연대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이제 선을 그었죠. 예. 이제 천정배 공동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천 대표는 어제 그 자신의 그 트위터에 이 새정치를 향한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충정은 이해한다. 또 안 대표 말을 그대로 빌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 새누리당의 그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수도권 연대의 그 문은 열어놓아야 된다. 역시 뭐 야권 연대 이제 필요성 입장을 이제 굽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좀 총리 관심사가 된 인물이 이해찬 전 총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해찬 의원이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예? 네,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이해찬 의원이 좀 불출마 용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내심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7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해찬 의원 어제 그 선거 사무실 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7선 도전 의사를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이 의원은 그 자신의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 대선에서 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그 자신이 정치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 네, 그리고 공천에서 그 배제됐던 정청래, 전병훈 의원 이제 그 재심을 청구를 했다고 그러네요.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그런 거 썼다며요. 내 인생에서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이혼이고 하나는 탈당이다. 네. 그러니까 탈당 이혼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죠. 예. 네. 자, 그리고 평택 실종아동 신원영 군요. 지금 주검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친구하고 계모가 이 사람들이 보통 파렴치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뭐 파렴치란 말을 이거 쓰기 좀 그렇죠. 이게 네.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 범죄에 적하려고 별짓을 다 했더군요. 인면수심이란 말이 이제 있는데요. 네. 참 그 말도 그 적합한 말일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신원영 군이죠. 7살에 이 최저 기온이 영하 그 12.5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2월 1일 밤 욕실에 이제 갇힌 채 숨졌는데요.
2일 아침 이제 숨졌다고 하죠. 이 변기옆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5일 동안 거의 굶기다시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모 김 씨, 신군의 옷을 모두 벗기고 찬물까지 끼얹었다고 하죠. 이 사인, 굶주림과 다발성 폐하 출혈, 예. 저체온으로 이제 추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정치인들끼리 서로 지역구를 주고받는 방식의 연대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야권 통합, 연대에 대한 거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공동대표하고 김한길 의원은 여전히 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보는 사람이 어리둥절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아유,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예?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연대를 놓고서요. 안철수 공동대표하고, 예? 그러니까 네. 안철수 공동대표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나 이런데 후보들끼리 개인적으로 연대하는 거야 막을 수가 없지 않을까? 예? 거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정배 공동대표나 김한길 의원하고는 좀 굉장히 결이 다르죠. 저는 처음부터 야권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 단결 연대 단일화하면 승리한다라는 그 주장을 해와서 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에 남아있다가 예. 그래도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순수한 제3당의 이치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자 하는 것이고 천정배, 김한길 두 분은 그래도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수도권은 지역적으로 어려우니까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합당하자 그러나 안철수는 오지 마라 이러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즉 우리가 왜 탈당하고 왜 신당을 창당했습니까?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합당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흔들림을 당한 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예. 그 노련한 김종인 대표의 그 말씀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흔들림을 당했지만은 이제 정리를 해서 의원총회에서도 합당과 연대는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그 방법을 안철수 대표는 고수를 하고 있고 천정배 대표는 그래도 수도권이라도 하자 이런 것으로 갈등이 좀 있지만은 또 일부 언론에서 천정배 대표가 탈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탈당은 하지 않는다. 예.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자 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자기 의견을 내서 노력해보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저처럼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예. 세 분의 지도부가 각각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우리 지지층에서도 이게 창당하자마자 분당하는 것 아니냐? 무슨 뭐 그분들은 창당 분당 선수냐? 탈당파냐? 하는 그런 그 비아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리가 된다. 제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대표의 그 소위 말해서 통합 제안이라는 것은 국민의당 흔들기를 위한 노림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진정성이 없다. 통합을 제안하면서 예. 어떻게 상대당의 통합 상대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빼고 다 들어와라 예. 하는 얘기는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것은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했는데 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지 않은 채 그걸 안 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아직 뭐 일부는 했지만은 예. 변죽만 올리고 핵심은 안 한 거죠. 오히려 정석인계만 다 제거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직 물론 공천은 다 안 끝났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천한 것으로 봐서는 결국은 핵심은 안 건드리고 변죽만 올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이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김종인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이 국민의당 지도부의 지역구는 비워둔 경우도 있다. 예? 이거는 흔들기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제 지역구인 목포에도 저도 통합파이기 때문에 예. 비워두고 있다. 예. 라고 하는 것 자체도 흔드는 거죠. 일종의. 예. 그리고 그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예. 개인적으로라도 비공개적으로라도 어떤 의사타진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해보자 하는 얘기는 없이 우리는 박지원이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목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공천자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또 신문을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뭐 곧 하겠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오면은 받아들이지 어떡하겠나 이런 발언도 글쎄요. 그 김한길 대표한테만 하더라도 물으니까 오면 받아야지 어떠겠냐. 그건 뭐예요 또. 오면 받아만 주고 그럼 공천은 안 준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가지고 놓으려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예. 아니 그 당사자분들도 좀 기분은 안 좋으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렇죠. 저도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예. 목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목포 박지원 군은 비워놓고 있다. 그랬더니 어제 다니면서 보니까 민주당으로 가느냐 다시 가느냐 하는 물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벌써 지역구에서요? 지역구에서. 네. 그렇군요. 지금 전병헌 의원도 사실은 컷오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이의 신청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셔가지고 얘기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무당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죠. 만약에 그분들이 국민의당에 오고 싶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의당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박지원 의원께서 보실 때에는 국민의당 더 이상 분당도 없고 탈당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갈 것이다.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정치는 생물이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부터 딱 30일 총선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 30일을 넘겨놓고 무슨 탈당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라면 몰라도 그런 전문가도 아니면서 탈당할 이유도 없고 또 다시 분당할 물리적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 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볼 그런 뭐 방법 결정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기관에서 상당한 그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러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아하. 후보끼리 만약 목포에서 예. 박지원이 어렵다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훨씬 높다고 그러면은 서로 얘기를 해서 야권 승리를 해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후보 간에. 후보 그죠? 간에 예. 그런 방법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당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오히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골은 굉장히 깊어졌어요.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깊어졌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그 제안을 한 것이 밖으로 보면은 통합이다, 연대다 하고 좋아 보였지만은 그 실질적 내용을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빼고 와라. 예, 예. 친노 청사는 말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오면은 받아는 줘야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우리가 한솥밥을 먹던 예. 사람들이고 예.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아하.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음. 만났을 때 할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골이 깊어져서 예. 이러한 것들이 난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글쎄요, 뭐 김종인 대표야 그것을 부인하지만은 예. 우리가 보기에는 예. 상당한 그 관계를 예. 가지고 있다. 아하. 그리고 아직도 친노들의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예. 문재인 대표에 가까운 측근들도 많이 컷오프 당하더라고요. 예. 또 정세균 대표의 측근들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 두 분은 대통령 후보를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지 예. 정치 세계의 그런 개파 보수로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던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정치판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 그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누가 충성을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공천에 예. 탈락한 적이 있어요. 예. 이때도 그 김대중 전 예. 대통령은 정치 현실을 떠났지만은 예. 어떻게든지 박지원은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상당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아하.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야 저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나도 충성을 바쳐야겠다. 예. 이런 좀 조직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예. 이게 무슨 개파 보수는 자기만 살려고 하고 예. 떨어져 나간 사람은 또 자기 혼자 죽고 예. 이래서 이 의리도 없는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 어떻게 됐든 새누리당은 보면요. 예. 친박들은 얼마나 친박끼리 뭉쳐가지고 서로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비박은 비박대로 서로 도와주고 있는데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갈갈이 예. 찢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야당의 생리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 이런 그 참 의리 없는 예. 정치판을 정치 오래지만 처음 쳐다보면서 알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진짜 그 고수다운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 출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2016년 당신이 모르던 프리미엄 세단이 태어난다. 모두의 주관을 넘어서는 360도 디자인 밸런스. 기분 따라 주행 모드를 바꿔 매일 새로운 차를 타는 경험. 멀티센스. 이것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 가까운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Beyond Driving SM6.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 사장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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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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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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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튼튼하고 오래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도 실종된 신원영군을 공개 수배한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었죠. 신원영군 찾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만 사실은 싸늘한 시신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증스러운 건 말이에요. 이 범행을 저지른 친부와 계모가 이 아이가 숨진 줄 알면서도 거짓 문자에다 블랙박스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의 아르바이트까지 조작했다는 건데요. 이 인간의 탈속이 이게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신원영 군이 숨진 거죠? 네, 11월, 그러니까 2월 1일 날 밤에, 낮에, 2월 1일 날 낮에, 집에서 아이가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욕조에 끌고 들어가서 그때가 평택 기온이 영하 15도였거든요. 예. 그냥 안에 들어가서 세제 락스를 옷을 벗기고 모두 뿌리고
찬물을 끼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아침 9시 반까지 무려 20시간을 그 차가운 곳에 방치했는데 남편이 아침에 애 아빠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9시 반쯤에 사망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팀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진술을 믿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네, 그 현재까지는 프로파일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하고 그다음 CCTV 동선이라든가 카드 내역이라든가 통신 수사를 종합해 보면 그 부분이 전체는 아니라도 일시 장소라든가 이런 건 사실에 입각한 자백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사하실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의 범죄가 발각될 거를 대비해서 말해요. 문자 가짜로 보내고 예?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일부러 대화하는 내용 조작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과거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자기 친자식을 사망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어떤 범죄가 발각될까봐 이런 치밀한 그런 그 수사 혼선을 초래하는 걸 했는데 사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또 다른 또 얘기도 있죠. 그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마치 보낼 것처럼 아이 책가방을 산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항만 회사에 휴가계를 냅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이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가증스러운 것은 나중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수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걸 사전에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편인데 너무도 어이가 없고 사실 제가 일선에서 30여 년 수사파티 근무를 했지만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이런 형태의 그 수사 혼선을 초래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현장에 있는 그 수사팀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정말 롤날 롤자다. 이런 행태는 정말 너무 가증스럽고 좀 말하기조차 싫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사실 죽여놓고 말이에요. 예? 원영이 잘 있냐 문자 보내고 원영이 찾을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문자하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이거는 사실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가증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사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훈육이라는 건 범죄거든요. 체벌도 이제는 범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인데 아이를 3, 4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망 당일 전부터는 3, 4일간 굶겼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가 뭡니까? 이게 그 영양실조에다가 저체온증 그리고 다발성 피하 출혈이거든요. 다발성 피하 출혈이라는 건 이제 그 법의학 용어고 병원의 그 진단서 용어인데 이 몸 전체를 외력에 의한 위용력의 행사로 인해서 피부 안에서 이 출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군데 사실 영하 15도에 아무리 집안 욕조지만 거기에 20시간을 감금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이런 형태의 가학행위는 본인이 그 정말 사이코패스적 그런 범죄로 보거든요. 그 범죄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지금 이 뉴스를 접하고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짠한 마음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게 지금 또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계모라는 사람하고 그 친부라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기가 막힌 게 계모는 유치장에서 이 다른 새롭게 수감되는 여성들한테 TV를 못 봐서 그런데 밖의 상황이 어떠냐 묻고 남편 그 친부는 또 이런다며요. 예? 여자 잘못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네. 이게 그러니까 참나 기가 막혀주네. 아이가 사망한 거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이를 14일 날 다시 12일 날 안매장을 하고 14일 날 다시 찾아간 행태도 지금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이를 사망케 하고 10일간 둘둘 이불에 말아서 방치한 다음에 매장을 새벽 2시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찾아간 건 아니 살아있을 때 초콜릿 사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망한 뒤에 거기 찾아간 것은 본인들의 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범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자기 합리화, 이런 자기 위장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도 많은 어떤 비난이 더 일어나는 그런 거죠. 자, 살인죄 적용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아동학대 치사죄냐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면 부작위한 살인이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계모는 살인죄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모두 벗긴 상태에서 굶주리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락스를 벗고 찬물을 끼얹고 20시간을 그 영하의 날씨에 방치를 했다고 하는 건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검 결과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영양실조, 저체온증 그리고 다발성 피하 출혈 이것은 아이를 사망케 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예.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의 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이 계모만큼은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남의 가정일에 참견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거는 온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